안녕하세요. 라이언 킨즈의 연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라이언 킨 연은 씨를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돈 주고 왜 롤러코스터를 사고 소리를 지르는지, 왜 그런 공포영화 같은 걸 돈을 주고 보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한때 공포영화를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러실 것 같았어. 요즘은 그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희망, 뭐 기쁨, 뭐가 있을까요? 슬픔, 네, 좌절, 뭐 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감정들은 긍정적이지만 또 어떤 감정들은 또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모든 감정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축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본능적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한번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네요. 네. 저는 한 번은 이렇게 새벽에 김밥집을 간 적이 있어요, 남편이랑. 그런데 갑자기 그 어떤 그 술에 아마 취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제 어깨를 벅 잡는 거예요. 덥석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거의 밥상을 엎을 뻔했어요. 그렇게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쭈삣 몸이 서면서 그 본능적인 공포라 그래야 되나요? 물론 뭐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 네, 주짓수 검은 벨트신 남편이 있으셨으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서. 근데 그때 이게 정말 두려움과 공포라는 게 굉장히 본능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있는 거가 이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성분들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이들을 4명을 키우면서 정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나이가 들면서 좋은 거는 예전에는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조금은 더 여유로워져서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할까? 눈이 생겨.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저희 셋이서 라이언 킨즈를 하고 있지만 나만 두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키 씨하고 연은 씨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만 힘들어 뭐 이런 그러지 않나요? 제가 늘 미안하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항상 두렵고 항상 마주하는 게 두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떤 마음 가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마음 가면이라는 책의 저자의 제가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한 번은 이렇게 사인회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중년 신사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책을 이렇게 놓으시면서 참 마음 가면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례 중에서 여자들의 사례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남자들도 마음 가면, 두려움의 마음 가면을 많이 쓰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두려움은 내 두 딸과 내 아내가 내가 만약에 말에 떨어져서 목이 불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내 딸과 내 아내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나아할 거라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걸 듣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들킬까봐 그것이 두렵다. 네. 나의 죽음보다 네.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렵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항상 강해야 한다는 그 남성, 그 항상 강해야 한다는 가장의 마음, 그것이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중년 남성분들도
여성들만큼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여성들보다 더 들킬까봐 보일까봐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마을에서 그 10,000명 정도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10,000명의 죽음은 아주 큰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근데 이제 흑사병이 한번 싹 휩쓸고 간 다음에 그 흑사병이 그 마을을 싹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한 사람이 그 흑사병이 보이는 거예요. 흑사병이 떠나는 거를. 그래서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흑사병아, 흑사병아! 그러면 달려가서 흑사병을 잡아 세웠대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10,000명이나 죽이고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흑사병이 난 10,000명 죽인 적 없는데 난 2,000명밖에 안 죽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이게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8,000명은 두려움에 내가 흑사병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공포에서 죽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원인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데 이 환상이 내 마음 안에서 너무나도 진실처럼 믿어져서 결국은 그것이 진실이 돼버리는, 현실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두려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참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걱정을 했죠. 근데 그 걱정 속에서 저는 이것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많아서 한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나 그것을 쭉 써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2개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인 그 두려움들을 써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두려움들을 쫙 써봤는데 12개가 되는데요. 제가 참 놀랍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것을 쭉 써보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머릿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들이 이 종이 앞에 까만 그 글씨로 새겨지면서 내가 내 두려움을 마주봤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주 큰 일도 아니었지만 두려움을 마주본다는 것은 사실 나한테 두려움을 덜어주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혼자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려움을 느낄 때 현실에 우리를 볼 수가 없게 되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도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어떻게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는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어떻게 좀 더 잘 마주볼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3가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나는 잘못할 것이다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라. 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가혹하지 않게. 내가 잘 못해도 나한테 너무 채찍질하면서 너 왜 이렇게 못하니? 하면서 자학하지 않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결혼과 육아와 또 가사와 이런 것들이 모두 저에게 떨어지니까 원화도 블랙벨트 따셨었잖아요. 네. 옛날에 운동을 좋아했는데 이게 생활과 맞물리니까 핑계 같지만 운동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생겨 운동을 다시 하게 됐을 때 너무 설레고 기쁜 반면에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두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그쵸, 이 나이에. 그래서 그 무게가 굉장히 많이 누르면서 기쁨과 걱정이, 두려움이 반반이 섞이면서 항상 하면서도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면서 같이 이제 주짓수 블루벨트를 땄는데요. 그런 거 저 하나도 몰랐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군요. 네. 네. 그러면 2번째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2번째, 모든 것에는 정체기가 있다. 정체기를 조심해라. 내가 정체기에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빠져나가야 도약할 수 있음을 알아라. 네.
그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일본말을 뭐 배운다든지 이런 거 하면 처음에는 그냥 이쿠라 데스까 뭐 얼마입니까 뭐 이것만 해도 막 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점점 갈수록 한자도 어려워지고 이것도 어려워지고 저것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막 난 바본가 봐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정체기가 오게 되는데 그 정체기 안에서 내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내 실력이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체기는 약간 계단식이다. 올라가다가 쭉 수평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걸 극복하면 다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너무 좋네요. 하더라고요. 네. 이렇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은 또 하시더라고요. 그 권투 시합이나 아니면 격투기 시합에서 그 상대 선수가 그 낙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낙아웃이 될 경우는 반드시 이런 경우래요. 이 상대방의 펀치나 아니면 킥이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맞았을 때 이 상대방이 이 낙아웃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체기가 올 수도 있어. 정체기가 오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도약하는 순간이야 라는 것을 미리 알고 마치 그 펀치가 들어올 때 힘을 주고 기압을 주듯이 그 기압을 미리 주고 알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낙아웃되는 마음의 일은 없지 준비를 하고 않을까. 맞아도 괜찮을 네, 거야. 맞아도 괜찮아. 죽지 않아.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어. 정체기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처음부터 알면 그 낙아웃에 낙아웃되는 그 낙아웃처럼 보이는 그 낙아웃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작은 목표를 정하고 나에게 상을 주라. 네. 어떤 분은 그 어떤 거래에 성공한다든지 어떤 작은 일을 이루어내셨을 때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셨을 때 자기 자신한테 옷을 한 번씩 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옷을 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상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 정말 잘했어. 나 정말 잘했어. 뭐 이런 거. 나 정말 잘했어. 나 버텨냈어. 뭐 이런 거.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 자신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 격려를 나한테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렇네요. 내가 나한테 격려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나한테 가혹하지 말고 나에게 상을 주고 정체기가 있음을 분명히 알면 네. 그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것과 이제 마주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저는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 다른 종류의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두려움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이 기계에 엄마 손이 잘리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너무 그냥 초조하대요.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일들이 초조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고 이제 거의 50살이 되셨는데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엄마의 손이 그 빨려 들어가서 엄마 손이 잘렸을 때 그리고 그 나중에 엄마의 손이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 그 난리가 났었던 엄마 피가 흐르고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아이들이 울고 자기도 막 울고 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항상 초조하고 이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고백을 하자면은 저희 이제 남동생이 이제 저희 언니신데 저희가 자매입니다. 근데 저희 남동생이 정신박약이 있잖아요. 이제 5살 어린 저한테는 5살 어린 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동생이 정신박약이다 보니까 저는 5명의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내가 혹시라도 기형아를 낳으면 어떡하나 하고 이게 너무나도 불안했었어요. 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남동생이 뭐 어디가 굳이 아프다, 다운 증후군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사를 기다리다가 의사 선생님이 늦어지고 간호사가 봤다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그런 아픈 아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었는데, 막연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서 임신을 하면서 했던 걱정. 아이가 3명이 네, 아이가 3명이 있는데, 누구나 다 여성이라면 그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예쁜 아기를 갖고 싶어요. 누구나 봐도 너무 잘생기고 예쁜 아기를 놓고 싶다가 이제 달수가 채워질수록 아픈 아기가 나오지를 않기를 그런 걱정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예, 손가락이 뭐 6개 있다거나 7개 있다거나 뭐 어디가 삐뚤어졌다거나 그런 애기만 안 나오기를 그런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만 잘 놓기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은 많이 있었죠. 3번이나.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 아이가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뭐든지 다 잘하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태아의 아이가 있으면서 9개월을 데리고 있으면서 점점 그런 마음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네. 잘 자라주기를 이렇게 바뀌는 네네. 그 부모의 전체적인 그 아이를 20년 기르면서 생활하는 그 생각이 우리 9개월 동안 겪는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어떠한 얼굴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원인이 딱 꽂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아령을 들 때도 처음부터 아령을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들다 보면은 좀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더 몇 번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신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마치 우리가 아령을 드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 근육에도 아령을 드는 것처럼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 삶에 감사합니다. 라든지 하면 왜냐하면 숨은 항상 붙어 있으니까요. 막연한 두려움이 어디서 와도 내 숨은 붙어 있으니까. 어머님이 기도가 좋으신 분은 기도가 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우리가 더 무거운 우리 어떠한 두려움도 번쩍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 네, 감사합니다. 힘을 기르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이 다른 그 동물이나 종보다 더 이렇게 빨리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한테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움이 있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대응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이 빨리 발전하고 발달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저희가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마주보고 또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100%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두려움과 마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저희 라이언 킨즈 응원합니다. 네, Women with Strength and Honor 라이언 킨즈의 연아였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